출장 간 지 석 달 만에 회사로 돌아왔는데 남편의 비서에게서 청첩장이 날아왔다. 다음 달에 그 여자와 사장님과 결혼한다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이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남편인 내가 왜 몰랐지. 소설 세상에는 이야기가 많다. 소정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전체 스토리를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종을 켜세요. 멋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개월 전 해성 프로젝트 현장에서 묻혀온 먼지를 아직 발끝에 달고 잠원 테크놀로지 1층 로비에 막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붉은색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배교교는 몸에 딱 맞는 흰색 실크 정장을 입고 실크 리본이 달린 사탕 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웃을 때 눈가에 잡힌 점까지 도발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그녀는 내 뒤에 있는 여행 가방을 보지 못한 듯 마치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부총재님, 출장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사탕 하나를 집어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마치 그 결혼을 축하하는 글자를 내 살에 새기려는 듯했다. 청첩장을 보내기도 전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하네요. 저 다음 달에 육 총재님과 결혼해요. 주변에서 조용히 일하던 행정 직원들과 프런트 직원들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순식간에 멈췄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내 뒷머리에 꽂혔는데 동정심이나 혹은 그저 구경거리로 삼으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손에 들린 금박 사탕을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황당함을 느꼈다. 육시첨. 내가 결혼한 지 1년 된 남편. 석 달 전 그는 공항에서 나를 배웅하며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가 5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내면 북유럽의 오로라를 보러 데려가겠다고 했었다. 비서와 A 함께 회사 행정 매뉴얼 첫 번째 조항이 뭐지? 나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업무 처리를 금지한다. 이딴 쓰레기를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나눠줄 권한을 누가 당신에게 줬지. 배교교의 웃음기가 1초간 굳더니 곧 순진한 척 배를 감싸쥐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말했다. 육 총재님이 지시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은 숨길 수 없으니 온 회사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 아이가 때맞춰 온 거니까요. 내 가슴이 마치 칼에 베인 듯 심하게 당겨지는 기분이었다. 아이,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육시첨은 항상 회사가 성장 단계라 사업이 안정되면 아이를 생각하자고 했었다. 알고 보니 배교교의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승리감에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전 직원 앞에서 육시첨의 개인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이 한참 후에야 이루어졌고 건너편에서 육시첨의 평소처럼 침착하지만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경, 프로젝트는 잘 끝났어. 돌아오면 일단 집에 가서 쉬어. 저녁에 내가 데리러 갈게. 육시첨. 나 지금 회사 로비에서 교교와 함께 당신들의 청첩장을 돌리고 있어요. 나는 통화 연결 음성을 켜고 휴대폰을 그 사탕 더미 위로 내밀었다. 그가 말하길, 당신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남편인 내가 왜 몰랐지. 결혼식장에서 나에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줄 생각이야. 전 부인 아니면 신부들러리. 전화기 건너편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육시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으며 거만하고 짜증 섞인 말투로 변했다. 문소경, 이제 막 돌아왔는데 왜 여기서 소란을 피워.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해. 회사에서 망신당하지 마. 망신당하는 사람이 나인가? 나는 배교교의 더욱 의기양양해지는 얼굴을 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당신은 그저 대답만 하면 돼. 그 사탕은 당신이 시켜서 보낸 게 맞아? 육시첨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마치 믿져야 본전이라는 듯한 독한 기세로. 당신이 이미 알았다면 나도 솔직히 말할게. 소경,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어. 당신은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바빴어. 교교가 내 아이를 가졌어. 나는 그녀와 아이에게 내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 당신은 독립적이니까.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잖아.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심장 깊은 곳에서 어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다. 통화 연결음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육시첨의 당신은 독립적이니까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이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배교교는 킬킬 웃으며 마치 마침내 가식적인 가면을 벗어던진 듯 주머니에서 요술을 부리듯 사탕 하나를 더 꺼냈다. 사탕 포장을 벗겨 내 눈앞에서 입에 넣었다. 부총재님, 들으셨죠? 시첨이 나를 가엾게 여긴대요. 당신처럼 계약서만 서명하는 기계는 남자의 다정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녀가 씹을 때 살짝 부풀어 오르는 뺨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육시첨, 다시 한번 말해봐. 휴대폰을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힘을 준 탓에 하얗게 질렸다. 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방금 한 말을 똑같이 다시 해봐.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문가에서 준 초기 자금으로 내가 준 별장에 살면서 당신 비서를 데리러 다니느라 내가 준 차를 몰았지. 이제 와서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 전화기 건너편의 육시첨은 자신의 약점을 찔린 듯 목소리가 순간 높아지며 모욕당한 분노를 드러냈다. 문소경, 돈 얘기 좀 그만해. 돈으로 감정을 살 수 있나?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집에 몇 번이나 왔어? 당신 머릿속에는 오로지 당신의 보고서뿐이야. 교교는 비록 100원밖에 없더라도 나를 위해 편안한 양말을 사줄 생각을 할 텐데 당신은 어때? 당신은 나에게 그저 차가운 명품만 사줬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야. 구경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 순간 나는 돈만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깊은 침실에 원한 맺힌 여인이 되었고 배교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구원이라는 논리가 정말 터무니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동정이라 좋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폐 속에 불타는 듯한 고통을 억지로 가라앉힌 채 배교교를 똑바로 응시했다. 배비서, 당신이 차가운 물건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남은 사탕은 혼자서 천천히 나눠주세요. 육시첨, 당신이 자리를 원한다면 내가 이뤄줄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문가가 당신을 얼마나 높이 올려놓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세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나는 쾅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고 돌아선 채 엘리베이터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부총재님, 어디 가세요? 배교교가 뒤에서 애처롭게 소리쳤다. 육총재님이 사무실을 이미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들어가시면 곤란하실 거예요. 내 발걸음이 멈췄다. 정리라니, 그곳은 내 개인 사무실이야. 회사 핵심 계약서뿐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담겨 있는데 나는 맹렬하게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단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몇몇 청소부들이 쓰레기차를 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차 안에는 내가 쓰던 경추베개, 육시첨이 나에게 선물했던, 지금 보니 아이러니한 결혼기념일 선물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고객들의 취향을 빼곡히 적어두었던 노트북이 폐지처럼 구겨진 채 더러운 찻잎 찌꺼기 아래에 깔려 있었다. 원래 내 것이었던 부총재 명패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갓 붙인 듯한 새 명패가 놓여 있었다. 사장님 부인 스튜디오. 문을 덜컥 열고 들어서자 짙은 저렴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원래 깔끔하고 세련된 흑백 회색 인테리어는 어느새 넓은 분홍색과 흰색 계열로 바뀌어 있었다. 배교교의 개인 사진이 당당하게 원래 업계 트로피가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육시첨은 문을 등진 채 원래 내 것이었던 가죽 회전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구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거지?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뒤돌아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다. 육시첨, 잘 봐. 이 사무실 임대계약서에는 나 문소경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어. 이 건물 임대료도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에겐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육시첨이 맹렬하게 돌아섰다. 한때 나에게 준수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그 얼굴은 이제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입은 맞춤 정장은 내가 작년에 파리에서 공수에 맞춘 것이었는데 지금 그의 옷깃에 옅게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은 내 존엄성에 대한 날카로운 뺨의 흔적 같았다. 임대계약서. 육시첨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소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휙 던졌다. 문소경, 당신 출장 가서 머리가 나빠진 건가? 지난달에 당신이 서명한 자산 위임 승인서에는 이 사무실의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넘어간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 이제 내가 회사의 법인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여기서 일할 수 있어.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석 달 전 내가 출국하기 직전 그가 나를 다정하게 달래며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두꺼운 서류 뭉치에 서명하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출장 준비로 바빴고 그를 100% 신뢰했기에 그 작은 추가 조항들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이다. 육시첨, 당진, 그때부터 나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분노에 휩싸여 심장이 얼음 조각으로 채워진 듯 떨렸다. 이건 미리 대비한 거지. 육시첨이 내 앞으로 다가와 위에서 내려다보며 나를 노려봤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여전사처럼 밖에서 싸웠고 온 회사는 당신 문 부총재만 알았지. 나 육총재는 몰랐어. 나는 내가 문씨 가문에 질서라고 불리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교교는 다르지. 그는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의지하며 내가 피곤할 때 나를 위해 국을 끓여줘. 당신처럼 차갑게 이번 분기 순이익이 어디야? 라고 묻지 않아. 바로 그때 사무실 휴게실 문이 열렸다. 배교교가 내 실크 잠옷을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비집 수프를 들고 요염하게 걸어 나왔다. 시첨, 화내지 마요. 화내다 몸상하면 아기가 걱정할 거예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시첨의 품에 안겨 그 제비집 수프를 그의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리고 나에게 눈짓을 했다. 문 부총재님, 이 제비집 수프는 예전에 휴게실 냉장고에 넣어두신 거 맞죠? 품질이 정말 좋네요. 마침 저에게 안정을 취하는데 딱 좋겠어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두 사람의 놀란 외침 속에서 그 제비집 수프를 맹렬히 낚아채 배교교의 새하얀 실크 잠옷 위로 그대로 쏟아버렸다. 시첨, 나를 구해줘. 배교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올랐고 육시첨은 경노하며 나를 때리려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눈으로 쫓았다. 육시첨, 오늘 이 손이 내리찍히면 내일 잠원테크놀로지는 하한가를 칠 거라고 보장해. 한번 해봐. 그의 손이 공중에서 뻣뻣하게 멈췄고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기적이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문소경, 당신 정말 비이성적이군. 그는 이를 악물며 손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는 배교교를 감싸 안았다. 당신 지금 모습 좀 봐. 미친 여자 같아. 교교는 온순하고 상냥한데 당신은 그 아이의 손가락 하나만도 못해. 당장 여기서 나가. 당신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해. 갈게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난장판이 된 이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육시첨, 기억해요. 나 문소경은 맨손으로 당신과 이 왕국을 세웠지만 내 손으로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제비집 수프가 그렇게 맛있다면 당신들이 남은 인생 동안 천천히 맛보도록 해요. 파산해서 국물 한 방울도 못 마시게 되기 전에 말이에요. 나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배교교가 뒤에서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배 아파요. 육시첨의 다급한 위로하는 목소리가 바늘처럼 내 귀를 찔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옛날 이사님들 아직 연락이 되나요? 건너편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약간 걱정스러운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경아, 그 육시성을 가진 자식은 믿을 게 못 될 줄 알았어. 돌아오렴. 엄마가 내 유모 이모님 만나러 같이 가자. 이모님이 오늘 마침 배교교 데리고 웨딩드레스 보러 가셨대. 이제 우리가 셈을 정산할 때가 됐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차를 몰아 남부교회의 그 개인 웨딩드레스 샵으로 직행했다. 육시첨의 어머니, 유취금, 즉 내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 손을 잡고 육시 집안이 조상 덕분에 당신처럼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했었다. 하지만 내가 샵의 VIP룸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녀가 자애로운 표정으로 배교교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았다. 교교야, 이 스와로브스키 드레스는 배가 나와 보여. 그 하이웨이스트 롱트레인으로 갈아입자. 그때 결혼식이 훨씬 품이 있을 거야. 유치금은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그녀에게서 본 적이 없었다. 배교교는 안락의자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이모님 안목이 최고세요. 시첨이 그랬어요. 결혼식은 작년보다 더 성대하게 해야 한다고. 당신의 귀한 손주에게 섭섭하게 할 수 없다고요. 당연하지. 그때 그 문소경이 들어왔을 땐 차갑고 거만한 표정이었지. 너처럼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
쾅소리와 함께 나는 분장용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다. 안에서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유치금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에 웃음기가 순식간에 굳더니 죄책감에 가슴을 펴고 시선을 피했다. 소경아, 너 언제 왔니? 온다고 미리 말도 안 하고 인사? 그래야 너희들이 이고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칭찬하는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할 시간을 주지. 나는 냉소적으로 걸어 들어가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훑어보았다. 이모, 기억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이모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고향 집수리 비용 전부 내가 냈어요. 이모가 입고 계신 이 고급 치파오도 지난달에 내가 소항해서 사람 시켜 가져온 거잖아요. 유치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마침내 손에 들고 있던 웨딩드레스를 테이블에 휙 던지고는 얼굴을 바꿨다. 너도 봤으니 더 숨기지 않겠다. 소경아, 엄마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랑 시첨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배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 우리 육씨 가문은 시첨이 독자인데 대가 끊길 수는 없지. 그래서 이런 애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거란다. 나는 배교교를 손가락질하며 화를 냈다. 그 아이 뱃속의 아이가 누구 건지도 확인 안 됐는데 벌써 손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배교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유치금 뒤로 숨었다. 이모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나쁜지 이모 손주를 욕하고 있어요. 문소경, 입 조심해. 유치금은 새끼를 보호하는 암탉처럼 나를 막아서며 쏘아붙였다. 교교는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남자아이래. 당신이 들어온 지 1년 동안 돈으로 사람을 꼬시지 않고 시첨에게 따뜻함을 준 적이 있니? 남자는 춥고 더운 것을 알아주는 여자를 원해. 명령만 내리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채권자, 나는 그 두 글자를 씹으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따뜻한 정까지 지워버렸다. 좋아요. 이모가 나를 채권자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을 분명히 하죠. 지난 1년 동안 내가 육시 지방 고향에 사준 세 채의 집과 이모 명의의 차는 모두 내 결혼 전 개인재산 명의로 증여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죠. 만약 육시첨이 결혼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나는 전액을 추징할 권리가 있다고. 유치금이 얼어붙으며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돌려받을 이유가 어디 있니? 법이 당신에게 그럴 이유가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배교교, 이 웨딩드레스 계약금 30만 원은 육시첨의 보조카드로 결제되었어요. 그건 내 보조카드였죠. 나는 이미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어요. 이 돈을 오늘 지불하지 못하면 아마 문턱도 못 넘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배 아가씨, 죄송하지만 방금 그 거래가 카드 이상으로 표시되었어요.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배교교의 얼굴이 순간 돼지간처럼 붉어졌고 그녀는 유치금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유치금은 그녀보다 더 당황하여 명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내가 다음 순간 그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는 핸드백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모,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건 나중에 해요. 돌아가서 육시첨에게 오늘 저녁 8시에 민정국 앞에서 보자고 전하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그가 평생 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육시첨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세 번째 전화를 끊자 그가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문소경, 당신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심장병이 도질 지경이야. 나에게 화풀이해. 내 가족 건드리지 마. 나는 냉소적으로 답장했다. 오늘 저녁 8시 민정국 앞. 안 오면 내일 은행 독촉장이나 기다려. 저녁 7시 50분 육시첨의 검은색 하곰이 민정국 계단 아래에 멈춰섰다. 그는 분노에 차서 차에서 내렸고 배교교는 한몸처럼 그를 따라왔다.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이었다. 문소경,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육시첨이 내 앞에 멈춰섰고 넥타이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교교는 임신 중인데 당신처럼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 이혼하려면 자산을 반반 나누자.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반반 나누기?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육시첨, 당신 잊은 게 있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서명했던 혼전, 재산 및 위약금 보충 계약서가 있다는 걸. 육시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이를 악물었다.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어. 게다가 당신이 나를 유도해서 서명하게 한 거잖아. 유도,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하지만 계약서에는 혼인기간 중 일방의 외도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상대방이 혼전 투자 및 증여한 것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지난 1년간 누린 모든 영광, 이 회사의 초기 자금, 유통 채널, 모두 내 문시 가문이 된 거야. 당신이 나한테 왜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육시첨, 배교교가 뒤에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고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회사. 육시첨이 짜증스럽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냉소적으로 웃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잔혹함이 묻어났다. 문소경, 돈만 잡고 있으면 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말해주지. 지난 3개월이 지난 1년보다 더 통쾌했어. 당신이 해성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때마다 나는 우리의 침대에서 교교와 함께 있었어. 이 집의 모든 구석에는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지. 비록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겼어. 당신이라는 차가운 현금 인출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서류 뭉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미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그 세부 사항을 직접 듣는 것은 위장 속에서 강렬한 생리적 구역질을 일으켰다. 그래서 당신 외도를 인정하는 건가? 나는 무표정하게 들고 있던 녹음기를 켰고 붉은 표시등이 밤색 속에서 깜빡거렸다. 육시첨. 지난 1년 동안 나는 당신을 함께 싸우는 전우로 여겼는데 당신은 나를 현금 인출기나 발판으로 여겼군. 당신이 그 침대를 그렇게 그리워한다면 배교교와 함께 당신의 비가 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자도록 해요. 무슨 뜻이야? 내 말은 내가 방금 관리실과 이사업체에 연락했다는 거야. 그 별장은 내 명의의 부동산이고 지금 잠금 장치가 바뀌었어.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인데 나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낡은 옷 몇 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유기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하도록 했어. 그 떠돌이 개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려고 말이야. 그 물건들은 당신들의 냄새가 묻어 있어서 개들도 더러워할 테니까. 문소경, 이 미친 여자. 육시첨이 미친 듯이 손을 들려 했지만 내 뒤에 있던 건장한 양복 두 남자가 즉시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들은 내 아버지가 보낸 경호원들이었다. 오늘 서명하든 안 하든 서명해야 할 거야. 나는 이혼 합의서를 그의 가슴에 세게 내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잠원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내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투자를 철회할 것이고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거야. 육시첨은 합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체질로 떨리는 듯했다. 배교교는 옆에서 이미 종이처럼 새파랗게 질려 주저앉았다. 육시첨은 합의서 조항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이마의 힘줄은 복잡하게 튀어올랐다. 경호원들의 힘에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체념한 듯 펜을 들어 마치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듯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배교교는 바닥에 널브러져 종이처럼 새하얘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시첨. 당신 회사는 당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하지 않았어? 육시첨이 그녀를 맹렬히 밀쳐냈고 눈에는 모든 것을 탓하는 증오심만 가득했다. 이 빌어먹을 내 배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약점을 잡힐 일도 없었을 텐데. 나는 개싸움을 구경할 생각도 없이 합의서를 챙기고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육시첨을 바라보았다. 육시첨.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잠원 테크놀로지의 원자는 우리 아버지 문원산의 이름이야. 나는 차창을 내렸고 지금부터 당신은 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어. 나는 차창을 내렸고 내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어. 그리고 당신이 배교교 명의로 빼돌리려던 몇몇 자금들은 내 재무팀이 증거를 확보했어. 그건 업무상 횡령이야. 변호사를 잘 구하는 게 좋을 거야.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다.
육시첨은 필사적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꽉 붙잡혔다. 돌아온 호텔에서 나는 예상했던 것처럼 와락 무너지며 울부짖지 않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3개월 동안 해성에서 서명했던 모든 핵심 계약서를 펼쳤다. 육시첨은 내가 그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들의 기술 특허와 하류 채널은 모두 내 개인 회사인 경성 캐피탈이 쥐고 있었다. 그가 말한 잠원 테크놀로지는 내 자원을 빼앗긴 후에는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깔끔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제게 최고급 개인 클럽에 나타났다. 문씨, 아가씨, 돌아오셨군요. 주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술잔을 들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사내 맏아들 설안으로 나와 오랜 친구이자 동맹이었다. 그는 시내 최대의 물류 및 컴퓨팅 센터를 장악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치우러 돌아왔어.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인수 계획서를 밀었다. 육시첨은 다음 달에 세기의 결혼식을 열려고 할 테니 분명 회사 장부상 마지막 남은 연구 개발 기금을 다 털어 허세를 부릴 거야. 나는 당신이 그의 모든 신용 대출 경로를 끊도록 부탁하고 싶어. 설안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게 당신이 신분을 숨기고 그의 곁에서 현명한 조력자로 있던 이유인가? 그가 지난 몇 년간 횡령한 장부를 모으기 위해서, 아니,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로 그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 나는 평온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 문소경의 성격에는 굴종이라는 네 글자는 없어. 그가 최고의 권력을 원한다면 결혼식 날 그 권력이 수갑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해줘야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내부 정보원이 보낸 메시지였다. 문 총재님, 육시첨이 방금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회사 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동원하고 있고 아직 완성도 안 된 핵심 특허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육시첨, 미쳤군. 그는 결혼식 전에 멋진 반전을 만들어 아무도 없어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하지만 그가 담보로 잡힌 특허들은 이미 반년 전에 내가 합법적인 교차 함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말이야. 그는 나에게 설안에게 말하라고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가장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가 그의 진정한 사랑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만장천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어. 결혼식 장소는 교회의 가장 호화로운 장원 호텔로 정해졌다. 육시첨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 빌릴 수 있는 모든 고금리 대출을 끌어모았다. 나는 호텔 맞은편의 비즈니스 차량에 앉아 거대한 LED 화면에 쉴 새 없이 나오는 그와 배교교의 웨딩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육시첨은 기세등등했고 배교교는 30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다. 그 웨딩드레스의 잔금은 육시첨이 직원들 다음 달 사회보장기금을 횡령해서 겨우 지불했다는 것을. 문 총재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게 건넸다. 육시첨이 담보로 잡은 특허들은 방금 우리가 채권자로서 공식적으로 동결 처리했어요. 사법 절차가 개입되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문을 열었다. 10cm 하이힐을 신고 여왕이 영토를 순시하듯 걸어 장소에 들어섰다. 결혼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했고 육시첨은 공급업체들 앞에서 자신이 만들지 않은 수백억의 청사진을 자랑하며 술잔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원 테크놀로지가 곧 지능형 도약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잠원 테크놀로지는 파산을 선언하고 경성 캐피탈이 전면 인수할 것입니다. 나의 평온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경쾌한 배경 음악을 뚫고 울려 퍼졌다. 육시첨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고 잔속의 레드 와인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그는 맹렬히 돌아보며 나를 보았고 눈빛은 처음에는 공포, 이어서 짙은 증오로 변했다. 문소경, 내가 감히 여기 올 생각을 하다니. 당장 이 소란 피우는 미친 여자를 쫓아내. 2명의 경호원이 막 나서려 할 때 설안이 정장 차림의 변호사 몇 명을 데리고 내 앞에 막아섰다. 육 총재님, 사람을 내쫓기 전에 잠시 멈추시죠. 선두에 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공적인 태도로 입을 열었다. 저희는 문소경 아가씨와 문씨 그룹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축하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횡령, 회사 자산 불법 이전, 그리고 법인 도장 위조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경쟁부서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하객들은 서로 쳐다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당신 거짓말이야. 여긴 내 회사야. 육시첨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내 어깨를 잡으려 했다. 문소경, 넌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내가 교교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아들을 가진 걸 질투하는 거라고. 아들? 나는 킬킬거리며 치맛자락을 잡고 달려오는 배교교를 가볍게 훑어보았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육시첨. 당신 같은 머리로는 당연히 남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 이것 봐. 배교교가 해성사립병원에서 받은 유산 기록이야. 날짜는 2달 전이야. 배교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시첨. 내 말 들어봐. 2달 전에 이미 유산됐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임신 검사 결과를 위조했고, 심지어 당신처럼 손주를 보고 싶어 하던 당신 엄마에게 돈을 쥐어줬어.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육시첨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감정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샀을 뿐이야. 이년아, 감히 나를 속여? 육시첨이 맹렬하게 돌아섰고 배교교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원래 성대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연옥 같은 싸움터로 변했다. 나는 어지러운 조명 아래에서 한때 내 침대에서 뒹굴던 이 두 남녀가 마지막 생존을 위해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이 선물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육시첨의 손은 배교교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잡아당겨지면서 솔기가 터졌다. 한때의 비서들 앞에서 거만했던 사장은 마치 구석에 몰린 맹수처럼 보였고 눈빛은 파괴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어디 있어? 내가 묻는다. 아이는 어디 갔어? 육시첨의 고함 소리가 확성기에서 변조되어 예식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배교교는 목이 졸려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고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그녀를 체맘에는 족쇄가 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육시첨의 팔을 쳤지만 화장은 이미 눈물로 번져 얼룩졌다. 시첨,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이가 없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하객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한때 육시첨에게 아첨하던 공급업체들은 형사사건에 휘말릴까봐 누구보다 빨리 자리를 떴다. 사랑해. 육시첨은 손을 놓았고 마치 쓰레기 봉투를 버리듯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돈이야. 아직 명예 이전이 안 된 그 별장 때문이었잖아.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그의 마지막 환상을 깨주었다. 육시첨,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당신 명의의 그 별장은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법 담보로 잡은 혐의로 1시간 전에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어. 그리고 배교교 명의의 그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도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구입한 더러운 물건들이니 청산 범위에 포함될 거야. 이때 홀 정문이 열렸고 제복을 입은 몇 명의 경찰관들이 인파를 뚫고 단상으로 다가왔다. 육시첨 씨, 저희는 경찰서 강력계입니다. 방금 신고가 들어와 당신은 업무상 횡령 및 계약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육시첨의 몸이 흔들렸고 그는 은비수갑을 보더니 미친 듯이 나를 가리켰다. 그녀야. 문소경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 계약서도 그녀가 서명하게 한 거야. 그 돈도 그녀가 나에게 벌라고 시킨 거야. 육총재님, 법은 증거를 따집니다.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내 앞에 막아섰고 당신과 배교교가 자산을 몰래 이전하려는 것을 담은 녹음 파일과 당신이 직접 서명한 허위 비용 정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모든 재무 승인 절차는 내가 백업해 두었죠. 육시첨은 마치 생명력이 다 빠져나간 썩은 개처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대한 흰 장미, 꽃다발 더미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유치금이 비틀거리며 가족석에서 달려나와 내 얼굴을 핥히려 했다. 문소경, 이 재앙의 여신아, 네가 내 아들을 망쳐야만 만족하겠니? 그는 그저 여자를 찾았을 뿐이야. 어느 부자 남자가 여자를 찾지 않겠니? 네가 우리 육시 가문을 망쳤어. 나는 피하지 않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육시 가문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끝없는 탐욕이야. 어서 당신이 입은 이 치파오는 잠시 후에 경찰이 가서 등록할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내 문씨 가문의 돈으로 산 거니까. 유치금은 숨을 들이켜다가 의자에 쓰러졌다. 배교교는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한 경찰관에게 길이 막혔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한때 자신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쾌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설안에게 가볍게 손짓했다. 갑시다. 여기 공기가 너무 더럽네요. 뒷문으로 나갈 때 나는 길가에 주차된 낡은 삼륜차 위에 육시첨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흙탕에 떨어진 만두 하나를 야경과 다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고 한때 단정했던 얼굴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장애가 있는 다리 때문에 땅바닥을 기며 소경아, 내 회사, 내 돈 하고 흐릿하게 외쳤다. 경호원들은 그를 쉽게 5미터 밖으로 밀쳐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인수했던 잠원 테크놀로지를 조양국제로 이름을 바꾸었고 시가총액은 3배로 올랐다. 그리고 그 두 남녀는 빈민가의 진흙탕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증오심을 안고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설안이 내 차 문을 닫아주었다. 문아가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나에게 차가운 샴페인을 건넸고 나는 술잔을 받아 창밖에 눈부신 네온사인과 뒤에 남겨진 묵은 빛들을 바라보았다. 결혼은 내게 하나의 재앙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 왕관 위의 훈장일 뿐이다. 차는 부드럽게 상업지구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더 큰 전쟁터가 있었다. 1년 후 세계 최고 금융정상회담에서 나는 경성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로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나는 깔끔한 순백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전 눈빛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고 여유와 날카로움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다. 회장 밖에서 잔반 쓰레기를 치우는 임시직이었다. 배교교는 헐렁한 저렴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때 공들여 가꾸던 손톱 사이에는 흙이 가득했다.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얼굴은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저품질, 화장품의 침식으로 메마르고 늙어 보였다. 그녀는 낑낑거리며 거대한 쓰레기통을 끌고 있었는데 나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문 총재님.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림자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지나가던 반장이 그녀를 나무랐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차분하게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배교교. 네가 나중에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육시첨에게 붙잡혀 다리가 부러졌다고 들었어. 배교교는 온몸을 떨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육시첨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그가 진 빚은 두 사람의 악몽이 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이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살고 있다고 해. 육시첨은 출소 후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배교교를 구타하며 자기 앞길을 망친 것이 그녀의 임신 때문이라고 원망했다고 해. 배교교 역시 육시첨을 증오했어. 자신의 외모로 얻을 수 있었던 편안한 삶을 망쳐버렸다고. 그녀는 요즘 매일 복권방에서 하룻밤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낸대. 배교교의 목소리는 쉬고 듣기 싫게 변해 예전에 애교 넘치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문 총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만 주실 수 없을까요? 더는 그런 생활 못하겠어요. 나는 킬킬 웃으며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지만 그녀에게 건네지 않고 손을 놓아 그녀 앞에 오물 속으로 떨어지게 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라. 그건 깨끗한 손과 기본적인 양심이 필요한 일이지. 나는 몸을 돌려 옆에 있던 설안에게 말했다. 갑시다. 만찬 시간이 다 되어가요. 뒷문으로 나갈 때 나는 길가에 주차된 낡은 삼륜차에 육시첨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흙탕에 떨어진 만두 하나를 야경과 다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내 고급차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한때 단정했던 얼굴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장애가 있는 다리 때문에 땅바닥을 기며 소경아, 내 회사, 내 돈 하고 흐릿하게 외쳤다. 경호원들은 그를 쉽게 5미터 밖으로 밀쳐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인수했던 잠원 테크놀로지를
조양국제로 이름을 바꾸었고 시가총액은 3배로 올랐다. 그리고 그 두 남녀는 빈민가의 진흙탕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증오심을 안고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설한이 내 차문을 닫아주었다. 문 아가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나에게 차가운 샴페인을 건넸고 나는 술잔을 받아 창밖에 눈부신 네온사인과 뒤에 남겨진 묵은 빛들을 바라보았다. 결혼은 내게 하나의 재앙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 왕관 위의 훈장일 뿐이다. 차는 부드럽게 상업지구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더 큰 전쟁터가 있었다.